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선집중 파워인터뷰의 노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정입니다. 최근 지웰시티 1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과 입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지웰시티 입주자들로 구성된 맘 편한 아파트 만들기 위한 입주자 모임의 공동대표 김진호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파트 이제 대표 회의를 둘러싸고 네네. 좀 이렇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이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가 요즘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셨는데 네. 먼저 입주자 대표가 뭐길래 네. 어떤 권한이 있길래 이렇게 좀 시끄러운 겁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가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면 각 동 대표들이 뽑아집니다. 우리 아파트가 이제 9개 동이거든요. 그럼 9개 동에 동대표들이 뽑혀지고 그 동대표 중에 또 대표회장이라는 사람을 또 선거를 통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대표와 대표회장이 모임을 이제 동대표,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칭하고요. 이 대표회의는 우리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면 모든 아파트의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통괄하는 기구입니다. 막강하네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게 위탁관리가 아니고 자치관리로 넘어가면 더 파워풀한 힘을 갖게 되고 입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다 차단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표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뭐 청주는 물론이고 충북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네. 소문난다는데 네. 결국 동대표들이 모여서 투표를 통해서 이제 입주자 대표를 뽑았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 입주자 대표가 투표를 통해서 뽑혔으면 네. 뭐 그냥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은 동대표나 입주자 대표한테 저희가 투표를 해서 우리가 뽑아준 거는 어떤 권력을 준 게 아니죠. 우리의 권한을 위임해 준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할 수 없고 하니 대의를 이제 우리 뜻을 위임을 해줘서 우리 입주민들의 뜻을 잘 모아서 아파트가 잘 굴러가게 하는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사람들인데 최근에 이 사람들은 권한 위임을 한 게 아니라 권력을 지금 받았다고 생각하고 마구잡이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민들의 모든 언론을 다 차단하고 본인들의 반하는 의견을 내면 다 적이다라는 가정을 세워서 본인들이 뭐라는 일을 추진하는 거를 그거는 좀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고 제안을 하면 당신들 신형편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아주 좀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지금 아파트 입대일을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지금 일어선 겁니다. 근데 보통 주민들의 표를 받아서 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 따라야 할 텐데 그 사람이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다시 투표를 하자는 그런 분위기는 힘들 것 같아요. 거의 대통령 탄핵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 규약집대로 이게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네. 좋은 법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착한 법이죠. 근데 악한 마음을 먹으면 이 규약은 굉장히 악용될 수 있는 법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입주민들의 의견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있어요. 규약에. 입주민의 10분의 1 세대 이상이 어떤 의견을 발휘를 하면 선관위에서 의견을 붙여서 다시 선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파트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선거관리위원들이 조금 중립적이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선거관리위원들조차도 입주자 대표 회장이 지명을 합니다. 추천을 받아서. 그런데 이분들이 좀 입주민들을 위해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이게 옳든 그러든 아무튼 제안이 들어왔으면 규약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규약대로 진행을 안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표회장이라는 사람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그 뜻에 맞게 아파트를 운영하는 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가이드 역할만 해줘야 되는 분인데 이분은 이 규약집에서 허용하지 않은 범위 이상의 것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가면 규약집을 내세워서 나는 요 안에서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계속 불편해하고 저희가 사실은 한 달 이상을 내부에서 조율도 하고 중재도 해봤는데
전혀 먹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언론에 얘기를 하게 되었고 기자회견을 결국 열게 됐습니다. 청주시청에서 네, 기자회견 시청에서 하셨죠. 열게 됐습니다. 그 GLCT가 지금 또 쟁점이 네. 이제 관리 방법을 네네. 이제 주민자치제, 그러니까 위탁 관리가 되게 일반적인데 주민자치제로 이제 변경을 신청했어요. 네. 근데 청주 지역에 그 주민자치제 아파트가 네.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주 지역 아파트의 한 14% 정도만 자치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치제는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 단 잘 운영됐을 때 누군가가 그거를 독단을 부리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서 잘 운영한다라면 장점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대규모 아파트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에서. 지금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 14%의 아파트들도 사실은 소규모 아파트들, 뭐 한 200-300세대, 요런 아파트에서만 자치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2164세대입니다. 네. 주민이 한 7,000에서 8,000명 되는 주민인데, 과연 이거 자치제로 해서 이게 주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고, 왜냐하면 지금 달랑 동대표가 9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7, 8천 명의 주민을 9명의 동대표가 의견을 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파트는 사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초고층 아파트로서 시설 관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건데, 과연 그러한 시설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직원을 확보해서 꾸준히 이거를 관리할 수 있을까, 자치제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위탁 관리가 더 옳다고 보는데, 어느 날 자치관리로 가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자치제로 가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표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민들에게 공청회 한 번도 안 하고 여론 수렴 과정도 없었고, 이 자치제가 위탁관리의 장단점 같은 것들을 한 번 설명해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서명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서명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았고, 심지어는 14살 먹은 아이한테도 서명을 받았습니다. 집에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없을 그 때, 친구가 네.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14살은 없잖아요. 우리 아파트에도 19세 이하는 그 권리가 없습니다. 서명이나 선거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4살 아이한테도 받고 해서 아무튼 어찌됐건 자치제로 전환이 됐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과정도 사실은 비합리적이고 민주적이지 않은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수렴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죠. 자치제가 이론적으로는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저희 방송이 되는 4월 1일부터 이제 자치제가 운영이 될 텐데,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저희 만만이가 결성된 계기가 사실은 우리 아파트가 그동안 지금이 3기거든요. 네. 이때 1기, 2기 더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 입주할 때 비대위라는 게 있었어요. 비상대책위원회, 뭐 아파트가 뭐 할인 분양하고 잡음이 늘 많았잖아요. 근데 이분들하고 3기가 계속 다툼이 있었어요. 회장의 3기가 지난 작년 7월에 이제 발족이 되면서 과거 청산을 하겠다. 과거에 잘못된 걸 바로잡겠다면서 아파트에 프랜카드가 나붙었어요. 뭐 때 19억을 탕감을 해줬다. 1기 동대표들이 1, 2기들이 또 뭐 받을 거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미적거려서 안 받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프레임을 만듭니다. 우리 3기 입주자 대표와 추정하는 세력으로 딱 반을 나눕니다. 일단 그래서 지난 수개월간 싸우는 걸 저는 지켜보면서 언젠간 해결되겠지. 네. 대부분 다 그렇게 지켜봐요. 그렇게 지켜보다가 어느 날 우리 아파트의 홈 네트워크가 딱 차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제 친구가 저희 집에 왔는데 지하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한 40분을 대기하고 있었어요. 홈 네트워크가 안 돼. 문을 열고 저는 전화가 배터리가 충전이 다 돼가지고 충전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그래서 살짝 좀 열이 받아서 무슨 회장하고 해가지고 주민들 무슨 이 홈 네트워크에 관한 어떤 청문회를 한다고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한 20-30명 모여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보니까 이제 회장은 온다 그래 놓고 안 왔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동안 회장이 저희가 무관심 활동 안에도 또 이
회장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툼을 하던 분들이 있는데 들어보니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공동 대표로 하고 있는 송찬호 원장이랑 들어보니 이렇게 가면 우리 아파트 안 되겠다. 사실은 프랜카드 붙고 그러면 아이들이 보기에 무슨 비리가 네. 너무 넘쳐나는 아파트처럼 보이니까 안 좋은 것 같으니 우리가 한번 중재를 해볼게. 그래서 너희들 의견이 뭐야?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뭐 모시라는 이제 자치제라 전환됐을 때 올 소장 얘기가 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듣고 그럼 너희들 그 의견을 좀 수렴해서 내가 회장님을 한번 면담을 해보겠다. 그래서 면담 요청해서 이제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면담을 하면서 제가 갑자기 투사가 돼버렸어요. 그 면담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그 초인종 안 되는 것 때문에 갔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아파트에 살거든요. 예. 네네. 근데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뭐 참석하라 뭐 이렇게 네네네. 공문이 붙어도 네.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저도 맞습니다. 한 번도 안 갔어요. 예.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 입주자들이 네. 어쨌든 현재 그 입주자 대표 회의에 문제를 제기하는 입주자들이 네. 이제 마음 편한 아파트 만들기 위한 입주자 모임을 구성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뭐 간단하게 네. 구성 과정 설명했지만 네. 그래도 좀 되게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글쎄, 사실은 이거는 뭐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그 모임에 가서 이상하다. 그런데 뭐 계속 비상대책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너무 살벌하니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그러면 너희들도 분명히 틀린 게 있을 수 있다. 네. 일일이들도 잘못한 게 나도 의혹이 간 게 있었어요. 사실은. 네. 일반 입주민들이 계속 그 초기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그 의혹들이 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커넥션이 있다는 등 뭐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저도 의문이 있다. 그래, 나 너희들도 못 믿겠다. 그러니 너희들 의견 듣고 나는 회장의 입장도 충분히 듣고 싶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래서 둘이 출발한 겁니다. 네. 송찬호 원장이라는 분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회장. 그래서 이제 가서 질문을 했지요. 그래서 뭘 얘기했느냐면 지금 우리 입주민들 일부 입주민들이 신임 소장으로 오는 분이 결격 사유가 있으니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 그 결격 사유는 뭐냐 하면 폭력 전과도 있고 오, 전과도 있어요? 네, 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 전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우리 아파트에 한 3개월 동안 잠깐 지금 라는 위탁관리회사의 소장으로 있었는데 3개월 있다가 갑자기 해임이 됐어요. 그 해임 사유가 뭐냐 하면 그 입주자 대표들하고 갈등이 일어나서 아마 막 욕설이 오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들이 에셋에다 이 사람을 해임을 해 주십시오라고 연판장을 내고 또 하나 결정적인 사유가 뭐냐 하면 이분이 두 번째 달 월급이 나갔는데 그 월급에 차압이 들어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사람 장모 씨가 다른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있을 때 거래하던 업체 한전이라는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에서 돈을 빌렸나 봐요. 근데 관리소장이 왜 그 거래하는 주식회사한테 돈을 빌렸을까? 네. 그죠? 개인도 아니고. 거기에 1,3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서 안 갚으니 1,700만 원 가압이 딱 들어왔는데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사실은 이 사람이 져서 물어주게 됐어요. 근데 그 압류가 딱 들어오니 는 이제 해임을 했죠. 이제 이런 전력도 있고 또 아마 한 몇 년 전에 오창에 2차 아파트가 굉장히 소란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거기 아파트 소장이었어요. 장모 씨가. 그러니 이러이러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해서 이 씨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좀 한번 재심의를 해달라.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회장은 그게 무슨 결격 사유가 되냐. 결격 사유인데요? 네. 근데 그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장을 모레게 오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우리 아파트의 하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그동안 이 우리 아파트 하자를 제대로 안 해줘서 문제가 많으니 이 사람을 통해서 싸우겠답니다. 그런 의미로 데리고 오는 거니까
절대 재신임이 없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면담 과정에서 뭐냐 하면 6명의 아마 관리소장 입후보자들이 이력서를 냈나 봐요. 그런데 아무도 면접을 안 받습니다. 관리소장을 뽑으면서 면접도 안 보고 그냥 서류만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회장이 자치관리로 넘어갈 때 비전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똘똘한 소장 한 명만, 관리소장 한 명만 뽑아도 안 치면 다 해결된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회장님의 뜻입니다. 우리 입주자 대표 회장의. 그렇다면 그 똘똘한 회장이 장모씨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그럴 때는 웃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이런 분들은 사실 우리 주민들이 알게 되면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니냐. 빨리 좀 이때까지도 주민들은 모릅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좀 해달라. 그걸 하나 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 공동관리 주택관리 규약에 보면 금지항이 있어요. 거기에 배우자가 자생단체 회장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혹시 부인이 그 당시에 부녀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녀회장은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파트에서 부녀회라는 거는 막강한 여론을 형성하는 집단이잖아요. 네. 이분이 사실은 그 자리에 있으니 어찌 보면 박사모랑 똑같은 조직이죠. 그래서 이분도 내려오세요. 왜? 우리 규약에는 없지만 작년 2016년 10월에 계약,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 거에 이미 겸직 금지를 했으니 이제 내려오세요. 그랬더니 이거는 내 일이 아니고 집사람 일이니까 내가 관여할 게 아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이제 제안을 했느냐 하면, 자, 주민자치 가는 과정에, 서명 받는 과정에 참 잡음이 많읍디다. 왜 뭐 14세 이하 어린애한테도 받고, 제대로 설명 안 하고, 좋은 일 하는 거라고 서명 받고 해서 했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투명하게 한번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셔라. 단, 앞에 1, 2항에 선결이 된다면 저희도 주민자치 가는 거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했더니 그런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은 내 책임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장 책임이니까 거기 가서 물어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좋습니다. 자치관리로 갔을 때 도대체 비전이 뭡니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했더니 똘똘한 관리소장 하면 뽑으면 된다. 이분이랑 3시간 동안 계속 돌고 도네요. 네, 이렇게요. 3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느낀 게, 아, 이분은 우리 회장으로서 적합하지 않구나. 이분은 뭔가 좀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 아파트를 끌어가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야, 이거 좀 심각하다는 거를 이제 퀘스천 마크를 달고 나와서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그러면 도대체 라는 사람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를 3월 7일 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음해할 수도 있잖아요. 네. 누군가가, 그죠? 아, 능력이 있는데 음해받을 수 있다 해서 사실은 다시 송찬호 원장하고, 야, 우리 소장 만나보자, 이 사람을. 그때 이미 뭐라 그러지? 이거 넘겨받으려고 인수위 차원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해서 또 면담을 했어요. 소장을. 그래서 했더니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좀 약간 짜는 듯한 회장님과 장모 씨가 짠 듯한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아, 이거는 지금 좀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제 이 만만히의 이제 어떤 밴드를 만들어서 이런 사실들을 이제 알렸더니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있던 것들이 막 올라오면서 처음에 제가 밴드를 봤을 때 67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분이 되냐면 680명이 넘습니다. 이 밴드에 가입한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커졌고,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내부적으로 계속 조율을 했습니다. 합시다. 그러지만 했는데, 결국은 규약집대로라면 우리 입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자회견을 한 거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 문제가 참 많이 꼬여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쪽도 자기들 입장이 상당히 네. 또 완강 같고요. 네, 네. 물론 양측의 입장을 이제 골고루 들어보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법적으로 해결한다든지 여러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입주민들한테 3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네. 서명을 받았어요. 어떤 걸 했느냐. 소장 임명 취소를 해달라는 거 하고 관리소장. 네, 관리소장 자몰. 그다음에 회장이 민주적으로 우리 아파트를 끌어가지 않고 독단을 부리니 이거 해임합시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 너무 미약하니 네. 우리 아파트에 감시 장치를 좀 만드는 규약을 개정을 합시다. 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밴드만으로 공지를 해서 우리 아파트의 한 모퉁이에 이제 천막 하나 쳐놓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3일 동안. 네. 근데 3일 동안 502세대가 여기에 서명을 해주셨어요. 자발적으로 오셔서. 옛날에 우리 자치관리할 때는 가가호호 가서 벨 눌러서 다 사인 받아놨습니다. 네, 경비 아저씨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요 3가지 안을 그냥 천막 하나 쳐놓고 진짜 제가 농담으로 우리는 엘레강스하게 받자. 괜히 강요하지 말고 오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서명을 받자 해서 502세대의 서명을 받아서 사실은 그 신임 소장 해임 건의안을 지난 3월 17일 날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현 대표는 거부를 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마저도 거부를 하고요. 거부하는 과정이 어떻게 생겼냐면 회의가 끝나자마자 동대표 3명은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듯이 빠져나가고 회장 한 분이 남았길래 이제 입주민들이 나가지 말아라. 제지하는 과정에서 뭐 밀고 땡기고 하는 게 있었더니 바로 또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경찰까지요? 예. 네, 우리 지금 여기서 감금당해 있고 폭행을 당하고 있으니 빨리 와라. 네. 이게 이제 입주자 대표 회장의 부인이 전화를 해서 경찰 8명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동한 경찰들이 자세히 들어보더니 좀 듣고 가세요 해서 결국은 충분히 설명하고 앞에다가 우리 서명한 거를 뒀는데도 두고 그냥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입주자 권리를 다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2가지 대표회장 해임권하고 그다음에 교약집 의원은 이제 선거관리위원장한테 내야 되는데 그거 내는데도 5일 걸렸습니다. 뭐 출타 중이다 뭐 해서 지금 해서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입대위와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다 한 통속이라는 느낌이 드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뭐 법적으로 가는 거라 그래봐야 네. 권한 제한하는 소송하는 거. 또 하나는 뭐 어디에다 이제 민원을 넣어서 사실은 현직 공무원이거든요, 이분이. 대전지방국도관리청 현직 공무원이 지금 여기 입주자 대표 회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봉사직이긴 하나 월 30만 원의 운영비도 받고요. 막강한 이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이권의 개입 여지가 상당히 많고 맞아요. 부정부탁이 청탁이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나쁘게 마음먹고 이런 자리를 왜 현직 공무원이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청렴하니까 공무원 네. 시켰겠죠. 예. 네네. 근데 사실 이분이 모토로 내건 게 선거 모토가 뭐냐 하면 정직하고 청렴한 부패 없는 아파트 만드는 게 이분의 모토입니다. 근데 과연 입주민들의 의견을 다 무시하는 게 정직한 건지 청렴한 건지 좀 묻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입주민들의 모두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지금 동네 얘기를 너무 자세히 아시고 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 생업도 있으시고 의사신데 원래 네. 평소에도 이렇게 동네에 관심 있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3월 4일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의 공동주택관리 규약이라는 게 있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네. 사실은 입주민으로서 굉장히 악성 입주민이죠.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 개인주의인 거 저희도 네, 저런 거 있는지 아주 모르잖아요. 예. 지나치다 못해 아예 그래 그거는 니들 일이야 나하고 관계없어 했는데 어느 날 이제 홈네트워크가 안 되고 사실 우리 아파트 지금 보안업체도 철수를 해서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보고 나서 공부를 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알게 됐고 뭐 심지어는 아파트 하자 보수가 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 문제도 사실은 시행사와 그 아파트를 짓는 회사까지 찾아가서 제가 공부까지 다 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근데 이게 짧아서 얘기는 다 못하는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제가 이제는 좀 깊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럴 경우는 대부분 다 집값 떨어진다고 다들 쉬쉬하거든요. 네. 좀 그냥 살지 하시는 분들에게 또 상대방에게도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세요. 네,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란이 일어나는 아파트는 당연히 아파트 가격에 문제가 되겠죠. 당장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나선 이유는 이게 우리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65% 가까이 되는 국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나서게 된 거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동대표들과 그 회장님께 바라고 싶은 마음은 제발 자치제로 갔으면 그 뜻에 맞게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경청해서 주민들이 뜻하는 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생각대로 이 아파트를 운영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지요. 제발 귀를 여시고 반대 의견이면 적이라고 좀 가정하지 마시고 반대 의견을 내면 아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열린 마음과 열린 귀로 주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당장 지금이라도 우리가 화해 약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만나서 우리 아파트가 진짜 대한민국의 최고가 가는 아니면 청주에서만이라도 최고가 가는 아파트를 만드는데 동참해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도 집에 가서 아파트 규약집 있는지 한번 확인해 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모쪼록 예,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선 집중 파워 인터뷰. 예, 김진호 지웰시티 입주자들로 구성된 맘 편한 아파트 만들기 위한 입주자 모임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